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한자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기오만가지 소범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룰 성자를 쓸 때에는 핵심이 장정이고, 그럴 문자는 왼쪽에 문신의 표시인 삐침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전할 전자는 구슬을 매입하는 들 입자로 써야 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영상은 자원을 근거로 하는 정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일 뿐이고, 속자나 또는 이체자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한자는 많은 글자체를 가지고 있고, 또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서체를 가지고 계셔서 획을 더하거나 또 빼고 또 생략하는 등 많은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서예 작품의 글씨가 맞다거나 또는 틀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자원과 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고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글씨는 이름자에 많이 쓰이는 글자들입니다. 먼저 남자들의 이름자에 많이 쓰이는 넓을 호자입니다. 이 글자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글자는 알릴 고자입니다. 알릴 고자는 알리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알릴 고자는 소자와 입구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알릴 고자는 고대의 제사 풍습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고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지냈는데, 알릴 고자는 신에게 제사를 지냄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알리다나 고하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사에는 주로 소나 양이 제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알릴 고자에 쓰인 소우자는 제물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릴 고자는 소우자와 입구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세로로 그은액이 아래로 좀 더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여진 글자는 찾아보기 어렵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거꾸로 이체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자가 이체자로, 이체자가 정자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먹는 설렁탕도 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소를 푹 고아서 제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던 것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넓을 호자는 넓다, 광대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넓을 호자는 물수자와 알릴 고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알릴 고자는 여기에서는 호자로의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넓을 호자에서 말하는 넓다나 광대하다라는 것은 큰 강이나 호수의 크기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넓을 호자는 단순하게 넓다나 크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은 아량을 뜻하기도 합니다. 넓을 호자는 소자와 관련이 있는 글자로 고자 부분에 가로획이 좀 더 길게 내려 그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여자들 이름에 많이 쓰이는 계집피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집피자를 계집여자 옆에 신하신자를 써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글자의 대표 훈음은 삼갈진자이기도 하고, 또 계집피자의 속자입니다. 그리고 1번 글자체인 신자체입니다. 계집피자의 정자는 계집여자 옆에 턱 이자를 더한 모습입니다. 계집여자는 단아한 여성의 자태를 그린 것으로 부수자로 쓰일 때에는 여자와 관계된 의미를
전달을 합니다. 턱 이자는 여자의 두 개의 가슴을 그린 것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가지런한 이를 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고른 여자로 예쁜 여자, 계집이자가 되기도 하고 또 왕후 이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가장 최자입니다. 가장 최자는 가장이나 최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가장 최자는 쓰개 모자와 가질 취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쓰개 모자는 두건과 같이 머리에 쓰는 것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알자는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내리긋는 획이 가로역보다 더 내려와야 하고 가로역은 세로역과 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가질 취자는 얻다나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가질 취자는 귀 이자와 오른손을 그린 또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갑골문에 나온 가질 취자를 보면 손으로 귀를 잡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질 취자는 옛날 전쟁에서 유래한 글자입니다. 옛날에는 전투를 치른 후에 내가 죽인 사람의 수만큼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머리를 잘라 증명을 하였지만 후에 부피가 많이 나가는 머리 대신 적의 왼쪽 귀를 자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진 가질 취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질 취자는 손으로 귀를 잘라 얻었다는 데에서 유래한 글자인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인 12만 명의 코와 귀를 잘라 가져가 만든 무덤이 아직도 일본 교토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의 이름을 귀 이자를 써서 이총이라고 합니다. 아픈 우리의 역사입니다. 가장 최자는 가로 알자가 부숫자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말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최자의 옛날 글자를 보면 감투 안으로 귀를 잡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자를 가지다, 즉 모자를 빼앗다 라는 뜻으로 보고 남의 모자를 빼앗는다는 것이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매우 예의가 없는 사람을 일컫던 말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전쟁에서 적의 머리 또는 귀를 많이 잘라서 공을 세운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 또는 관직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글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넓을 호자는 소우자와 관련이 있는 글자이고 계집희자는 신하신자가 아닌 가지런한 이를 그린 턱 이자, 그리고 가장 최자는 가루왈이 아닌 쓸개모자와 가질취자가 결합한 글자이다라는 것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